회생기획안 채권 시인 절차예요. 먼저 채권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이 회생자가 들어간다는 거는 회생법에서 다룰 수 있는 채권이라는 뜻이에요. 법에는 개시결정일 전일까지 발생한 채권은 회생채권 혹은 회생담보권. 이 담보가 있으면 담보대출이면 회생담보권인 거고 나머지는 무담보이면 회생채권인 거예요. 참고로 이 회생담보권은 셋 중에 작은 금액이에요. 간편금액, 설정액, 채권액. 예를 들어서 채권이 이자가 많이 붙어서 120억이다. 설정액은 130억이다. 그런데 감정평가는 100억이 나왔다. 그렇다면 이 채권은 회생담보권이 100억인 거예요. 100억. 감정평가 금액까지만 회생담보권이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회생채권 시인액으로 회생채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건 뭐 잠깐 말씀드린 거고 회생자가 들어가는 채권이 결국은 채무자 회생법에서 다룰 수 있는 채권이더라. 특징을 보면 권리 변경 채무탕감 해야 되겠죠. 이것 때문에 하는 거죠. 이걸 하다 보니 당연히 관계인 집회에서 의결권도 줘야 되는 거죠. 이걸 하니까 물어봐야 되죠. 그러니 신고도 필요할 것이고 소송 강제 집행은 하지 못하는 거죠. 채무자 회생법에서 다루는 채권이니까. 공익채권은 그 반대예요. 공익이라는 단어에서 주는 의미가 다르죠. 공익채권은 회생법으로 탕감시키지 못하는 채권인 거예요. 권리변경 채무탕감 당연히 안 되고 채권 신고도 할 필요 없죠. 탕감시킬 것도 아니니까 채권 신고 할 필요도 없고 의결권도 당연히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만 소송 강제 집행은 이제 가능한 거죠. 채무자 회생법에서 건드리지 못한 채권이니까. 주의할 점은 공익 성격인 거죠. 그래서 임금 채권은 이 시간과 관계없이 항상 공익 채권이에요. 임금 채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이할 만한 것은 개시 신청 전 20일 이내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물건 매입 대금에 대해서는 물건은 줘야 회사가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법에서. 그래서 개시 신청 전 20일 전까지 발생한 물건에 대한 대금 청구권에 대해서는 공익채권을 인정해주겠다. 그러니까 회생해서 하더라도 물건을 줘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특이할 만한 것은 이 의미 때문인데요. 개시 신청 전 20일이라고 하니 이걸 엄격하게 얘기하면 여기만 공익채권이 여기가 회생채권이 돼버려요. 그 문제가 발생해요. 통상적으로 법원에서 대부분의 재판부에서는 그냥 인정해주는 것 같은데 이걸 엄격하게 하는 사례가 가끔 있어요. 엄격하게 해석하시면 여기만 공익이고 여기는 회생으로 중간에 자꾸 떠버리는 문제가 발생해요. 네, 이건 특이한 경우. 통상적으로는 20일 전부터 쭉 그냥 공익채권을 많이 봐주는 게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채권의 성격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고요. 채권 시인 절차예요. 채권 시인 절차. 결국 내가 갚아야 될 부채가 얼마인지 정해져야 거기에서 이제 출발이 되는 거죠. 거기에서 내가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을 한도로 이만큼만 갚겠다. 이러한 얘기니까 채권을 정해야 될 거예요. 채권이 얼마 있는지. 그 절차예요. 채권자 목록, 시부인표, 회생계획안이에요. 회생계획안으로 가는데 개시 결정문에 이러한 게 적혀 있었죠. 채권자 목록을 언제까지 내시오. 그리고 채권자들은 언제까지 신고를 하시오가 있었고 채권자 목록과 신고된 내역을 바탕으로 관리인은 채권에 대해서 언제까지 조사하시오. 그 조사한 결과가 바로 시부인표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채권자 목록이에요. 실제로는 담보권도 있고 회생채권도 있고 조세채권도 있어서 훨씬 더 복잡하지만 제가 단순화한다면 A라는 채권자가 1,000원이다. B는 600원이다. C는 500원이다.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그럼 2,100원이죠. 이게 채권자 목록으로 이제 낸 거예요. 가장 단순하게 한 거예요. 제가 단순화시킨 거예요. 이제 신고를 채권자들은 이 목록을 보고 신고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채권이 여기는 신고하고 여기는 신고 안 했어요. 여기는 신고했어요. 그러면 C 부인표에서 출발점은 신고 목록 금액이 출발점이에요. 신고 목록 금액. 신고 목록 금액이 출발점입니다. A 채권자는 1,000원으로 신고를 했어요. B 채권자는 안 했으니까 목록 금액이 그대로 와요. 신고를 안 했으니까. C 채권자는 600원이라고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출발 금액이 2,200원이네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도 C 부인표는 이게 출발선이에요. 이 앞부분은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앞부분은 안 보이고 이게 출발선이다. 그러면 시인할지 부인할지를 결정하고 의결권 부여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B고 A 채권은 채무자 회사가 처음에 목록에 냈던 금액 그대로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나도 인정하고 채권자도 1,000원이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대로 1,000원 시인하면 돼요. 부인액은 0이에요. B는요. 신고는 안 들어왔죠. 내가 쓴 목록이 그대로 시인될 거예요. C가 문제죠. C는 회사는 500이라고 생각했는데 C는 채권자는 600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회사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500이 맞다라고 하면 관리인은 500만 시인할 거예요. 나머지 부인액이 발생하죠. 2,100. 네. 결국 이 더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신고 목록 금액은 전체가 시인되거나 부인돼야 돼요. 네. 이게 출발 금액이니까. 또 신고가 된 채권에 대해서는 신고 금액으로 적었죠. 신고 금액으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목록을 어떻게 제출했든지 간에 채권자가 신고한 금액을 가지고 내가 시인할지 부인할지를 판단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서상 금액으로 출발을 하고 목록은 실효가 되는 거예요. 목록 실효. 여기에 목록 실효가 적혀요. 목록 몇 번. 이게 번호가 다 적혀 있거든요. 채권자 목록에. 그 목록 몇 번은 실효시킨다라고 적습니다. 채권 신고 들어온 것은. 그럼 이 100에 대해서 C 채권자는 어떠한 행동을 할 수 있나요? 100에 대해서 얘는 자기는 600이라고 생각하는데 회사에서 지금 500만 시인했잖아요. 이 100에 대해서는 동일 파산부에 조사 확정 재판을 걸 수가 있어요. 조사 확정 재판. 재판부에서 판단해 주세요. 라는 거예요. 확정 재판. 요걸 걸게 되면 재판부에서는 관계인 집회 전까지 얘에 대해서 판단해 줄 거예요. 시인할지 말아야 될지를 판단해 줍니다. 의결권이 있어요. 내가 시인을 한 채권들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주는 게 기본이겠죠. 의결권은 나중에 관계인 집회에서 동의, 부동의를 하는 그 의결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대로 와야 될 거예요. 그대로. 시인한 금액 그대로. 그래서 통상적으로 같아야 되는데 달라요. 보통 달라요. 이게 더 커요. 왜 그러냐면 미확정 부상채권이 섞여 있어서 그래요. 섞여 있어서. 서울보증보험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서울보증보험 채권이다 라고 가정하면 서울보증보험에 보험을 들고 사고가 터졌을 때는 서울보증보험이 500에 대해서 물어주고 회사에 구상권을 청구하겠죠. 이런 경우는 이미 사고가 터졌을 때는 확정 부상채권이라고 해요. 그런데 사고가 터지지 않아도 일단 신고는 하거든요. 그러면 채권 금액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면 시인을 해줘야 돼요. 다만 의결권을 주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현실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현실화될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줘야 되지만 현실화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면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시부인표에서는 미확정 부상채권 혹은 미발생 구상채권 같은 말인데 그 채권에 대해서는 보증보험 예를 들어서 이 채권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인액 합계와 의결권 합계액의 차이는 미발생 구상채권 혹은 미확정 구상채권 금액과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관리인이 시인과 부인을 결정하는 것인데 관리인이 함부로 부인할 수 없는 채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고서에 판결문이 붙어 있다. 함부로 부인하면 안 될 것 같죠. 지급명령이 붙어 있다. 공정증서가 붙어 있다. 얘들은 재판부에서 법으로 이제 한번 확인한 채권들이기 때문에 관리인이 단순하게 부인해서는 안 돼요. 이러한 채권들에 대해서는. 그런데 관리인이 아무리 생각해도 특히 공정증서 보통 문제가 되는데 관리인이 볼 때는 이거는 전임 경영진에 문제가 있다. 전임 경영진이 공정증서를 임의로 작성한 것 같다. 라고 주장할 수 있죠. 회사에서 조사를 해보니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별도로 법원에 청구 이의소를 제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뭔가 법적으로 한번 확정이 된 것 같은 채권들은 함부로 부인할 수가 없고
청구 이의소를 제기하고 부인하고, 그러니까 소를 제기해놓고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고에는 청구 이의소, 뭐 사건 번호 이런 거 다 적어줘야 되죠. 그럼 뭐 관리인이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 안 하고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넘어가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죠. 이 시부인표의 채권조사, 이 시부인표를 만드는 절차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관리위원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한 조사위원이 또 별도로 다 검토를 합니다. 대부분 조사위원이 다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쉽게 작성한다고 넘어가지는 않아요. 여기까지가 시부인표예요. 시부인표. 시부인표가 이제 작성되고 제출되고 나서 회생계획안에서도 이 사이에도 또 채권 변동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회생계획안에서는 회생계획안 초반에는 채권 시인하는 절차가 먼저 나오는데 첫 출발이 시부인표예요. 시부인표. 시부인표 금액이 출발인 거죠. 시부인표 금액 출발. 요거를 이 시부인표를 제출하는 절차가 채권 조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조사 기간에 시인한 채권액. 조사 기간에 시인한 채권액이라고 합니다. 채권액. 그리고 변동 내역을 반영해서 회생계획안에 들어가는 채권을 시인한 총채권액이라고 해요. 시인한 총채권액. 이거를 때로는 확정 채권액이라고도 해요. 확정이란 말이 좀 듣기엔 더 편하죠. 확정 채권액. 듣기엔 더 편한데 이 확정과 시인의 어감 자체가 좀 다르죠. 그래서 재판부마다 어떠한 경우에는 확정 채권액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라는 재판부도 있어요. 확정이 아니다. 이거 채무자가 그냥 시인한 것뿐이다 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표준안에도 시인한 총채권액이에요. 그래서 저는 시인한 총채권액이라고 적습니다. 이 사이의 변동 내역은 뭐 추후 보완 신고라고 해서 이 신고 기간 이후에 신고한 내역들은 회생계획안에서 정리를 해줍니다. 채권 신고 기간에만 딱 채권자들한테 신고 기간을 주면 안 되겠죠. 그 이후에도 신고는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추한 신고로 시인할지 부인할지를 판단해서 회생계획안에 담는 겁니다. 그리고 이의철회가 있어요. 이의철회는 내가 이의를 제기했던 것. 그러니까 채권에 대해서 시부인표에서 내가 부인했던 채권을 나중에 알고 보니 시인이 맞더라. 이러한 경우에는 이의를 철회하는 거예요. 물론 법원의 허가 필요하죠. 그리고 뭐 기타 변동 내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요 시인한 총채권액이 된다. 그러면 이게 출발선이 되는 거예요. 출발선. 이제 채권이 정리가 됐죠. 회생계획안에서. 정리가 됐으니까 이제 내가 갚을 돈, 내가 이제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을 한도로 변제 계획을 짜면 되는 거예요. 변제 계획을. 그래서 변제 계획, 그 갚을 돈을 한도로 변제 계획을 짰을 때 나오는 채권. 이제 변제할 채권액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변제할 채권액. 이 차이 금액은 출자 전환 또는 뭐 탕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면제 또는 출자 전환. 혹은 출자 전환 후 소각 뭐 그러한 절차를 통해서 권리 변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권리 변경. 여기까지 채권 시인 절차를 살펴봤습니다.